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옥수를 갈고 초를 키면서 이제 인사를 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손님이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발 좋은 점사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할머니 힘냅시다.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초를 키는데 살짝 느낌의 저승사자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남 논현동에 이제 칠령님 모시고 있는 일어람 왕할머니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 개인 채널을 보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 조금 우환이 있거나 솔직히 점집이라는 게 좋으면 오겠습니까? 부자 되고 장자 되면 쳐다도 안 봐요. 지네들이 잘 살면 잘 다는 줄 알고, 그죠? 버티다 안 되면 오는 곳이 이 귀신의 점을 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점집이에요. 우리는 옛말에 맨날 신의 조화 속에 산다고 표현하죠. 내일도 모르는데 내년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는 곳이에요. 기운을 타기도 해요. 너무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옥수를 갈고 초를 키면서 이제 인사를 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손님이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발 좋은 점사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할머니 힘냅시다.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초를 키는데 살짝 느낌의 저승사자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첫 손님이었어요. 그것도 9시 반에. 근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오셨는데 제가 첫 마디가 이제 대부분 생년월일을 쓰죠. 사주는 정해져 있는 게 사주예요. 팔자는 그 사주 안에 팔자를 보는 게 신점이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집이 왜 사자가 들어왔니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죠. 근데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사자가 왜 들어왔는지 그러면 그걸 봐야 돼요. 사자는 사람이 죽어야만 데리고 가는 게 물론 저승사자지만 이미 사자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 집안에 누구 하나 명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사자는 되게 못된 놈이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자, 그 집안이 세 식구였어요. 이 집안에 3년 안에 줄초상이 났고 연마다. 그리고 다 단명. 근데 본인 이제 기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남편을 대주라고 표현하고 이제 부인자를 기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기주님이 헛것을 보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것 같다. 내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계속 읊조리더래요. 사람은 내가 죽고 싶다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사자를 불러 들어오는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먹기 달렸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다라고 자꾸 뱉어야지만 내 팔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사자를 불러 들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승사자는 이 사람이 명을 다해야지만 데리고 가는 게 저승사자예요. 근데 저승사자가 너무 못된 게 그러면 젊은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근데 딱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이 여자분을 데리고 갈까 아들을 데리고 갈까 저울질을 했던 거였죠. 근데 그 찰나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신 조화 속에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방해드리고 다 해드렸죠. 그분은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3년 안에 줄초상이 났기 때문에 이제 식구들을 다 천도를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해졌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사람 목숨 가지고 점 안 봐요. 감히 무당 따위가 아무리 얘가 죽는다라고 표현보다는 너희 이 자체 운기가 죽을 운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회적으로 돌리고 차선책 최선책을 알려주는 게 무당이지 절대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조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제 거를 보고 이렇게 오셨는데 내년이 안 보였어요. 운기가 내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점사를 2시간을 봤어요. 제가 솔직하게 너 위에서 네 명을 좀 달래줘라라고 2시간을 매달렸어요, 제가. 근데 사람 심리가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지금 죽었다 깨나도 돈이 없고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가셨어요. 거의 2년 전, 3년 전이었거든요. 그분 가을에 제가 분명히 11월, 12월이 고비다라고 했어요. 10월인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급살은 갑자기 좀 유명하신 분이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더 매달렸어야 되나. 제가 2시간인가 2시간 반을 매달렸거든요. 근데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것만 믿게 돼요. 맞잖아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좋은 일도 많았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이 무속 샤머니즘을 안 믿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구나.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 조항신, 성주신 다 믿고 빌었듯이 이런 것도 절대 무시하고 넘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도. 나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시술하듯이 귀신은 신령님의 힘으로 구술하고 치성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치면. 그래서 빌어가고 하는 게 제일 좋죠. 풍수지리, 뭐 집안에 뭐 가구 위치, 배치 이런 거에 관심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게 대부분 이제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이사방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근데 매년마다 나하고 맞는 방위도 다르고 뭐 대장군 방위, 뭐 상문살, 뭐 삼살방 이런 여러 가지 살을 맞는 부분도 나와의 운대가 조금 다르듯이 가구 배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귀신은 모서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걸음거리로 사람이 있다는 형태를 보이지만 귀신은 이런 모서리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머리맡을 어디다 두고 잘 건지, 침대를 두면은 바깥에는 누가 잘 것이며 또 안에는 누가 잘 것이며 그런 부분도 하나씩 따져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요? 네,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서도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 침대를 두면 문 밖에 가까이 있는 분은 우리 기주, 안방 기준은 근데 여자분을 얘기하죠. 와이프분들이 자는 게 운기나 이런 부분, 음양의 조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바깥에 자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네가 평안하신 겁니다. 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침대를 어느 방향을 넣었을 때 뭐 전에 집에서는 잠 잘 잤는데 새롭게 집에 오니까 잠이 안 오고 막 뜬잠을 자고 선잠을 자고, 그것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가구마다 또 나하고 맞는 가구가 있어요. 무슨 뭐 어떤 나무를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 예,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견해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 화를 부를 수 있는 절대 뭔가 누군가에 받아오면 안 되는 물건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얘기하는 게 남이 쓰던 물건이죠. 부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부정도 이제 나무 목신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나무목 해서 자, 목신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뭐 새거 들어오면 새 물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터에 동티가 난다, 동토가 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운기가 너무 안 좋았을 때. 근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이면 그 사람이 솔직히 죽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그 사람이 운기가 나빠서 썼던 물건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남이 쓰던 물건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서 옛말에 또 막 그런 거 있죠. 물건 들어올 때 손 없는 날 체크해가지고 들여보내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런 거 하듯이 그런 것도 예방을 잘하고 와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특히 애기들 물건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해가 바뀌니까, 그럼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애기들 저는 뭐 중고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예방도 간단히 하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물건이 조금 기운이 안 좋다, 들여왔는데 물건이 안 좋다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종이나 흰 종이에 임금왕자. 자, 왕이 뭐예요? 제일 세죠. 자, 누른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간색 글씨로 왕을 써서 그 가구 정 가운데를 붙이고, 저 같은 경우 또 하나는 굵은 소금물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하얀 수건, 깨끗한 수건에 적셔서 좀 짠 다음에 그 나무 가구나 이런 걸 한번 다 닦으라고 하죠. 그런데도 또 다르게 뭐 꿈이 산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에 또 살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자도 계속 무기력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몸으로 치받죠. 그럴 때는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완전 처음 들어봤대요, 왕자는. 그래요? 왜 흰 종이랑 노란 종이? 상관은 없어요. 대부분 무당 선생님들은 부적을 노란 종이에 쓰죠. 근데 노란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그 하얀 종이에, 깨끗한 종이에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내가 오늘 이거를 이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해서 붙이면 되죠. 거기 제가 뭐 찾아본 것 중에서는 네. 냄비도 안 좋다. 그렇죠. 물론 다 새 거 사서 할 수는 있지만 냄비 중에 탄 냄비. 엄마들 보면은 이제 뭐 뭘 볶고 지지고 볶고 하면은 탈 수도 있고 기스가 나고 하죠. 사람들이 가장 엄마들이 많이 있는 곳이 주방이에요. 옛날로 얘기하면 조항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항이 깨끗하고 현관이 깨끗해야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자, 똑같은 고기를 볶아도 탄 냄비나 탄 후라이팬에 하는 게 맛있겠어요? 새 냄비에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의미 부여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신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요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무당 선생님들보다.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지, 내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냥 일단은 뭐 탄 냄비나 이런 그 남이 쓰던 물건이나 이런 것도
좀 안 들여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물건 중에 또 하나는 남이 쓰던 정수기나 그리고 이제 수족관 같은 거 있죠. 왜냐하면 물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하면 산에 가서 빌고 물에 가서 빌고, 자, 물은 맑은 물이면 재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방생도 하고 물에서 많이 빌듯이, 근데 그 남이 쓰던 물건에 특히 수족관이나 정수기를 가져오면 재물이 오히려 나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 재물이 막힌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런 부분도 안 들여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오면 항상 맑은 물을 줘요. 모든 부정 다 씻겨 내려가고 부자 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 집에 옮길 때 버려야 되는 물건과 가져가야 되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져가야 되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밥솥이죠. 왜냐면 밥솥은 쌀이잖아요. 쌀은 재물이에요. 요즘에는 점사를 보고 하면 돈을 내죠. 옛날에는 어려워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쌀을 바치고 신령님이 가장 큰 재물은 쌀이에요. 근데 그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가지고 나갈 때 밥솥부터 가지고 나가고, 항상 먼저 들어갈 때 밥솥을 먼저 들고 나가라, 이런 부분도 많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뭐 안 좋게 많이 달았던 신발, 옷가지들, 이런 부분은 매 년마다 매 철마다 정리하시잖아. 그죠? 내가 비싸다고 20년 된 거 뭐 양장 갖고 있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좀 새롭게 온기를 받으실 거면 그런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셔야 돼. 그리고 내가 자주 입는 옷 같은 거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입었던 옷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흔히 말하면 밑창이 다른 신발이라던가 굽이 조금 달았던 뭐 구두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았을 때 기울이 조금 안 좋았다 그러면 거기서 쓰던 청소기 빗자루 뭐 이런 쓰레받기 이런 것도 저는 과감히, 그거는 새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소액 금액이니까 그런 것도 좀 버리고 오라고. 특히 걸레 같은 거, 걸레는 우리가 청소하면 먼지를 다 빨아들이죠. 그 걸레를 뭐 새 집에 가가지고 굳이 가져갑니까? 그리고 청소기 안에 있는 먼지, 그 먼지는 안 좋은 기를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기를 버릴 수는 없어요. 요즘에 청소기도 무척 비싸대. 다이슨도 막 7, 80하고. 그러니까 다이슨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 청소기의 먼지는 버리고 와라. 기본적으로 대부분 꽃 같은 건 생화가 좋고, 요즘에 드라이플라워인가 뭔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안 좋고요. 그런 거는 나는 별로 비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뾰족한 식물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한테 줄 때는 뾰족한 잎 말고 좀 둥그런 넓적한 재물이 있는 그런 따르는 것도 괜찮고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주는 게 낫고, 나는 조금 안 좋은 게 뭐 디퓨저나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캔들 같은 거는 선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초는 불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서 뭐 향기도 나고 좋긴 한데, 굳이 내 마음 정하려면 그냥 뭐 좋은 향기 나는 이런 뭐 방향제를 하시지, 그렇게 해서, 왜냐면 또 사람들마다 팔자 이런 또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라도 좀 약간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캔들 선물은 하지 말아라, 좀 그러는 편입니다. 그 초를 태우면서 약간 기운이 타기도 하는. 약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의 기운이 강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초를 안방에다 키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불경 같은 거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임은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몸이 조금 더 아프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길신을 들린 것보다는 괜히 잠을 못 자고 꼭 누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꼭 새벽 2, 3시, 4시가 되면 흔히 이제 무당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인시기도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조상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럴 때 괜히 뭐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사람은 또 촉히고 또 마음 안정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불러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을 해드렸죠. 일단은 환기를 확 시키고, 아예 거기에 관련된 뭐 불경 음악 이런 것도 차라리 절에 가서 내 마음 수양하지, 집에 자꾸 불러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분은 예전부터 이런 부분을 많이 빌으셨던 분이에요. 그게 날 위해서 쳤던 그 초 한 자락이 귀신을 불러들인 거죠. 모든 거는 해야 될 분이 하셔야 되지, 어정쩡하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화를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 저는 그 고기 먹고 냄새 나면은 양초 태우면은 냄새가 없어진다고. 저희 집 그래가지고 주방 거기다가 양초. 그냥 환기를 해요, 환기를. 그리고 주방에 후쿠인가 뭔가 있는데 그게 뭐 괜히 있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드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하셨다고 본인네들이. 꼭 그럴 때 되면 자기 뽐낸다고 요리하다가 데워먹고, 요리 1시간 하고 그 치우는데 4시간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안 좋은 건 칼은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거죠. 칼 끝에 대부분 이제 살이 나간다고 해서 저희 무당들도 그 칼로 예방도 하고 작두도 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주면 그게 살이 돼서 돌아가요. 그 상대한테. 그래서 된 뾰족한 식물, 뭐 이런 초나 이런 부분은 그냥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기운이 없고 그러면 뭐 좋은 선물이니까 해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칼 선물을 하거나 이제 뭐 신발 선물을 하거나 그러면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상대한테 주잖아요. 단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게 이제 화를 불러들이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거죠. 근데 집들이 선물에 누가 칼을 합니까? 해바라기 그림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런 것도 좀 괜찮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막 색칠하잖아요. 아이. 그래도 해바라기도 활짝 핀 해바라기나 사과 그림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면에 보이게 하는 것보다 이제 벽면 옆쪽이나 이런 데 걸어서 하는 것도 좋고요. 딱 갔을 때 이제 화분 같은 경우, 이제 화분도 이게 중요합니다. 화분도 아까 이제 뾰족한 식물보다 이제 재물 부분, 행운목 같은 것도 좋아요. 근데 내 키보다 높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기운이 내 기운을 막는다, 누른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서 있을 때 내 허리춤보다 낮은 식물을. 그래서 딱 갔을 때 정면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보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주 알맞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 PD님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요. 종소리 있죠, 종. 사찰 같은 데 보면은 문 열 때마다 장사하시는 분들 띵동 소리 나듯이 그게 약간 재물을 불러들이는, 복을 불러들이는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그런 분들 솔직히 현관에 보면 요즘에는 자석 같은 것도 막 어디 나라 뽐내려고 뭐 지도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종 같은 거 예쁜 종 하나 걸어 놓으시고 요런 모형도 솔직히 이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그 위에 이런 것도 하나 걸어 놓으시고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넣었죠. 이제 소금. 근데 이제 단지하지 마시고요.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에다가 조금 수북히 담아서 신발장 안에 이렇게 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재물복도 좋고 들어왔을 때 안 좋은 기운도 다 이제 뭐 물리치라고. 그래서 뭐 팥도 놓고 하는데 저는 소금 자루를 많이 놓으라고 하죠. 소금은 묵히면 묵힐수록 좋아요. 아 진짜요? 자, 맛소금 안 됩니다. 가는 소금 안 돼요. 맛소금 그 요만한 거에서 올려놓지 마시고 종이컵에 거기다 수북히 해서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좋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재물 표현했으니까 조그만한 어항 같은 거, 요만한 거. 그 대신 또 내 팔자에 내가 물하고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대부분 물가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산 기운을 많이 타서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물이라 함은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큰 거 말고 요만한 어항 같은 것도 두는 게 좋죠. 뭐 현관도 괜찮고요. 부엌 쪽에나 식탁이나 이런 것도 좋죠. 네, 이거는 이제 종이 첫 번째고 여기에 약간의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유 자기 마음 위안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저는 이거를 듣기로는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재물을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뒷면에 뭘 써서 붙이고 이런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트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몽글몽글한 거예요. 네모보다 낫고 마른 모보단 낫겠죠?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내 염원을 담아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모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온 기운을 다 여기 써서 붙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팁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뒤에다 뭐를 썼으면 좋겠냐? 내 생년월일. 만약에 쓴다면 이름 석자. 그리고 거기다 구구절절히 나는 뭘 할 것이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올해 온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짧게 이렇게 적으면 좋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요즘에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핸드폰 뒷면에 붙이던지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물건에 오늘 또 하트 동나게 생겼네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게 기운이에요. 에너지고 솔직히 말해서 검은색보다는 빨간색이 좋고 빨간색보다 흰색이 좋듯이 네모에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예쁜 하트에 붙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뭐 이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런 견해로 하면 이런 거 쓰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긴 조금 그렇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령님한테 항상 이제 손님들이 올리면 뭐 이렇게 바카스도 올려주시고 이제 약 같은 것도 이제 건강하시라고 올려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신도들한테 항상 이렇게 다 내려줘요. 저는 안 먹어요. 그래서 홍삼 같은 거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거를 오면은 다 하나씩 따서
입에 먹여줘요, 신도들. 온 마음도 너무너무 예뻐서. 그래서 저는 전환이 횡해요. 이게 솔직히 신령님이 그거를 따서 드시겠습니까? 맞잖아요. 공진단을 씹어서 넘기실 거냐고요. 네. 결론은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다른 사람 위해서 써야죠. 그래서 저는 다 나눠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집에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쌀도 보내주는 편이고, 제 신도 생일이거나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한테 좀 많이 주는 게 꿀을 많이 드려요. 꿀이 착 합격. 그래서 가끔 이렇게 칠령님한테 왔던 항아리 단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꿀을 좀 내려드리면 그게 또 잘 맞는 분들은 잘 돼서 그달의 영업도 되게 잘 됐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이죠. 솔직히 어떤 이 작은 물병도요, 피디님이 나 생각해서 주는 이 마음도 복인 거잖아요. 꿀이라고 중요한 게 뭐 있고 시급치가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만 제가 내렸겠습니까? 이거를 내리고 그 사람 위해서 또 빌었겠죠. 그게 운기가 딱 맞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 내려줬던 그 하나에 모든 게 행복하잖아요. 또 좋은 얘기 듣고. 상담 사례 중에서 집안에 이제 특정 물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에피소드나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초하루 때마다 손님들이 오잖아요. 신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마다 이렇게 뭐 축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 집에 부모님이 여행을 갔다가 그 뭐라 그러죠? 부엉이 같은 이런 거 있죠? 열면 조그맣게 나오고 이런 거, 그런 모형을 좀 사다 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이제 신령님이 막 이렇게 축원을 하다가 뭔가 그게 딱 보이면서 너희 집에 지금 뭔가 깨진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 단번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걸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조금 아팠어요. 근데 그때 그 기준님이 안 그래도 선물이라 받기는 했는데 부모님이 주신 거라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낫다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그게 좀 깨졌대요. 근데 그거는 약간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자기 같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끄트머리가 좀 깨진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언제 버려야지 하는데 바쁘니까 그냥 놨던 거죠. 근데 그거를 신령님이 이제 얘기하시기 한 6개월 전부터 집안에 우환이 조금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안에 동티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그릇 깨지거나 그런 거 바로바로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가져오라고 했죠. 아니면은 가져오기 힘들면 그냥 어느 날을 제가 뽑아서, 식구들이 4명인가 3명이어서 나를 뽑아서 그때 멀리 갖다 버려라. 그렇게 해서 버렸죠. 그러더니 좀 낫더라고. 그게 꼭 사람이 아파서만 아픈 게 아니에요. 집안에 기운이 환란이 일어나고 안 겪어도 될 거를 바람을 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릇 깨진 거나 특히 뭐 이나간 거 있죠? 옛날 어른들. 그런 거는 반드시 버려야죠. 한 번 쓰고 버려야지 이런 거 안 돼요. 엄마들 그런단 말이에요. 아예 금이 가서 와장창 깨져야 깨진다고 생각하거든? 뭔지 알잖아.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손님들이 오죠. 대부분 거의 100이면 90%가 그렇죠. 저는 가게를 한번 갔었고요. 한번 제가 이제 이 신령님 모시기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의지가 얼마나 불타오릅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몰랐으니. 부르면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게를 갔는데 굉장히 컸어요, 가게가. 근데 거기에는 부정한 물건보다 그 어떤 게 있었냐면, 겉에 꾸민다고 그 장독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식 집 같은 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경이라고 해가지고 장독대가 다 있었는데,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보는데 너무 음산한 기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왜 그러는지 털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그 사장님 형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형이 그 사장님하고 같이 동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의 형이 우울증이 좀 심해서 그 가게에서 자살을 한 거죠. 목을 메고. 근데 그 혼이 떠나질 못하니까 그 앞에서 입구잖아요. 거기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장님이 좀 그러고 나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무당으로 표현하면 이제 상문을 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항아리 속에 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기운이, 독기운에 그 혼이 계속 담겨져 있어. 못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풀어주고 해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뭐 가지 않아도 뭐 느낌으로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산에 가서 작게 거기에 붙어 있는 살들 이런 거를 좀 쳐내고, 특히 뭐 이제 그런 부정이 조금 있는, 그렇다고 뭐 장롱을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오라고 하죠. 그 대신 제 법당 신당에는 못 들어오고, 이제 건립이라는 바깥에다가 두고 이제 좋은 날 좋은 시에 해서 맞춰서 이제 풀고 버리죠. 태울 거는 태우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뭔지 아시죠, 그거?
그런 거를 나는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 왜 하는 거야 그거? 뭔지 알지 이거? 재밌어가지고 뭐 노래 틀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냥 춤을 배워요. 그걸로 해서 위안 갖지 말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게 이제 목심부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한도 끝도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촬영 소품 소파 어디 당근에서 사오기로 했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둘러봐야 이제 뭔가 음산한 기운이 막 예방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그냥 제 스타일로 집안이 더러우면은 복이 들러오겠습니까? 청소 좀 하십시오. 청소 좀. 창틀에 그 먼지 좀 닦고 제발. 어차피 그거는 이제 소소하게 이제 편하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첫 번째는 현관이 깨끗해야 돼요. 들어가는 출입구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신발 널브러져 있고 그거 안 신던 신발을 일렬로 세워놓고 있으면은 그게 사람만 많아 보이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신발 꾸겨 신지 말고, 내가 맨날 뭐라 그러면 신발 꾸겨 신지 마세요. 뒤에 다 복이 다 나가요. 첫 번째도 현관이 깨끗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내가 들어갈 때 나온 자리가 첫 번째가 웬만하면 침실이라는 곳이에요. 내가 잠을 잘 자야 개운해야 그 다음날 에너지도 샘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빨래를 2주에 한 번 그게 중요한 것보다 내 침구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발 현관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식탁에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 곳이지 물건을 두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죠?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스마일 바스켓 같은 데다가 약을 막 놓으신단 말이에요. 영양제 같은 것도. 근데 웬만하면 약봉지도 드시 마시고, 그런 거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서랍에 놓으셔야지. 내가 아파서 어찌됐든 안 좋을 걸 예방해서 먹어도 약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시고, 물건을 많이 널브러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부엌 같은 경우도 설거지를 했으면 물이 빠지게 올려놓는 거는 좋지만 다 뭐 후라이팬이나 이런 거는 가스레인지 위에 두지 마시고 다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요즘에는 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물건 많이 안 두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소소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현관이 깨끗해야 되고, 묵은 살림부터 많이 버려야 돼요.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만 올해만 입고 버리자, 올해만 신고 버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분명히 찔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한다는 생각하시고 하시면 기분도 개운하시고 하실 거니까, 자, 청소부터 하시고 현관 깨끗하게 하시고 아래로 내려보시고 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만복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